성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피고. 이거는 그 EBS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죠. EBS 먼저 하고, EBS 앞으로 2시간씩 할 거고, 네. EBS 안에서 2시간 동안 해석과 논리를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끝나고 모의고사 지난번에 봤던 거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이해됐죠? 왜냐하면 이제 문제풀이 양이 적으면은 성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꼭 봐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듣기 중요하잖아요. 듣기 같이 볼 거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더라? 맞아요. 숙제. 제가 문제풀이 숙제를 내줬거든요. 현승이는 제가 안 내줬나요? 이게 첫 시간 숙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걸 내줬는데 진경이 잘못 줬나 봐요. 큐니트를. 괜찮아요. 오늘 다시 풀고 할 거니까. 오늘은 좀 문제풀이 시간 다시 가질 거니까 문제를 푼 사람들은 제가 다른 미션을 줄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에 대한 근거를 찾으라고 한다거나 같은 시간 주고 진경이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일단 시간 드리고 일단은. 자, 그리고 요 얘기하기 전에 이제 고3들은 지금 내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신 기간이 좀 몇 명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진 친구 한 2명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제가 좀 화가 나는 일인데 이번에 저한테 한 달 수업을 듣고 3등급에서 2등급이 됐어요. 그럼 저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다른 과목에 집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온대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거는 영어라는 게 감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2등급 나왔다고 해서 정확한 2등급 실력이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 상대평가일 때는 2등급이라고 하는 게 거의 90점대였거든요. 92가 2등급이었는데 지금 80점대가 2등급이라고 하는 것이고 2등급의 개념이 해석이 애매하게 되나 센스가 살짝 있는 친구들이 2등급이에요. 지금. 완벽한 2등급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등급이 좀 나온다고 해서 쉬어버리면은, 그리고 또 이번 3월은 교육청 모의고사였는데 쉬어버리면은 평가원 모의고사는 100%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 모의고사 볼 때 다시 3등급으로 떨어지거나 또 실수를 많이 하면 4등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라는 거는 쌓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지 다시 새롭게 쌓잖아요. 다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깝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 어찌됐건 여러분은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생각을 한 게 여러분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멘탈 관리도 문제겠지만 실제로 확실히 성적이 올라가게 만들어 줘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단어장을 뽑아왔어요. 이거 부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총 한 사람당 300단어예요. 경선식 0단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단어장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EBS를 사람들이 외우고 싶어 하길래 EBS 단어장을 봤는데 너무 수거 표현이 많고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지역적인 단어들이 많다 그럴까? 그 해당 지문에만 특히나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것들. 근데 실제로 앞으로는 직접 연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걸로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좀 나눠드릴 테니까 받아보세요. 현성이 받으시고. 이거. 네? 이거는 이걸로 연습해 보시고 테스트 종이는 제가 다음 주에 다음 단어 외울 거랑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작할 때 우리 수업 때 한 20분 정도를 빼가지고 30분 정도 빼가지고 바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거를.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단어가 지금 이게 아마 4주차까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쉬운 것부터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가 뭐냐면 와우. 확인해주세요. 괜찮아요. 네. 잠깐만요. 아니,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됐어요. 조심해주세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300개를 제가 이걸 체크한 이유가 뭐냐면 학고제가 되게 잘해요. 단어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걸 잘하는데 단어를 매일매일 외워봤자 이틀 지나면 까먹거든요. 3일 지나면 더 까먹고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그거를 상위권을 위해서 상위권에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한테 이걸 테스트 해봤는데 일주일에 700개를 외운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0개 테스트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통과를 2주째 못했단 말이에요. 할 때도 있긴 했어. 하지만 뭐 한 것보다 안 한 게 더 많아. 못한 게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어를 내가 관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초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 단어 어차피 뒤로 가면은 한 달 지나면 더 어려운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300개씩 8주 해가지고 2,400단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1,200단어는 쉽고 1,200단어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4월달은 쉽고 5월달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 2,400개만 외우면요. 그 2,400개만 반복할 거예요. 다른 거 잘 안 할 거예요. 그것만 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처음 8주 동안에 10강씩 300개씩 진행을 하고 똑같은 범위를요. 그 다음 이제 6월 달에는요. 한 달 동안 600개씩 4주 동안 외울 거예요. 그럼 600개씩 4주면 몇 개죠? 2,400개죠. 그 다음에 7월 1주, 2주 동안에 1,200개씩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 똑바로 외운 사람들은 그 나중에 7월 달에 1,200개 외울 수 있게 돼요. 수능 전날에는요. 머릿속에 4,0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나머지 1,600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경선식 책이요. 파생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프린트가 싫으시면 제가 책을 추천해요. 책 16,000원짜리 있거든요. 12,000원짜리인가요? 그 책을 사시면 돼요. 시중 교재에 있어요. 그거 산다고 저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되게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단어 외우기가 되게 좋아요. 되게 폭탄 이런 단어도 있어요. 앞쪽에. 근데 그 단어 있다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1, 2년 차 때는 그 단어가 좀 싫었어요. 이런 쉬운 단어가 싫어가지고 제가 어려운 단어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드렸거든요. 근데 애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1등급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고. 선생님 단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잘 안 외워진다 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 외워지려면 쉬운 단어도 있고 약간 이렇게 지휘를 환기시키는 단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장 선택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말만 잘 따라주시면 좀만 참고 해주시면 아마 7월 달쯤에는요. 단어 암기력이 어마무지하게 향상되는 본인을 발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게 7, 8월 달에 이제 파생어 포함해서 외우는 거예요. 파생어가 뭐냐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exact가 있으면요. 정확한이란 형용사거든요. 그럼 형용사 자리만 들어가요. 근데 exactly 하면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그럼 부사 자리 들어가겠죠. 제가 말한 건 쉬운 단어고 어려운 단어들 중에는 이렇게 ly 붙어서 부사되는 게 아니라 I 형태가 바뀌는 부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파생어예요. 근데 거기까지 외워지면요. 특정 단어가 이 쓰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요. 정확한 해석이 더 가능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러려면요. 7월까지요. 제가 내준 단어를 어떻게든 통과를 해야 되고 통과하지 못하면요. 제 시험을 어떻게든 봐서 그걸 다 해내야 돼요. 물론 뭐 다 못 해낸다고 제가 뭐 그만두게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최대한 제가 연락을 자주 하고 좀 뭔가 이게 소통을 많이 하겠죠. 이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7월까지 기본 단어가 완성이 돼요. 기본 단어 완성되잖아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 단어 때문에 문제 틀리지 않아요. 네. 물론 모르는 단어 많아요. 이걸 기본 단어 2,400개 다 외워도 모르는 단어 많이 나와요. 대여섯 개 나와요. 근데 지금 찾잖아요. 지금 20개 나오거든요. 한 지문에, 어려운 지문에. 대여섯 개만 나오면요. 그 단어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단어 때문에 틀리는 문제 전체 시험 28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7월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발 제가 드린 거는 꼭 외워주시고 어떻게든 밤을 새든 뭐 시간을 내든 밥 먹을 때 보든 왔다 갔다 할 때 보든. 네. 태영, 저 단어책 좀 꺼내줄래요? 네, 꺼내주세요. 저거 좀 봐주세요. 저 친구는 저랑 1년 전에 만났는데 뭐 내신 때문에 솔직히 저걸 많이 하지 못했는데 저 책이 저렇게 됐어요. 저 경선시간, 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물론 머릿속에 다 이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뭐냐면 이거를 앉아서 본 게 아니란 소리예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공부하듯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갈 때 하면서 보고 차 안에서 보고 화장실 갈 때 보고 이럴 때 보라고 있는 게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종이 취험지가요. 요 상태가 되는 게 제가 제일 바람직한 제가 바라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만 수학과 국어에서 이렇게 약간 지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단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이 이제 나왔거든요. 이 책의 어떤 목표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뭐 간단히 10분 동안 OT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은요. EBS 지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가 수정한 거는 폼을 수정한 것밖에 없어요. 작년에 제가 변형 문제를 만들었었거든요. 지문의 변형 문제 60개씩 만들어서 영어, 영독, 수완을 했었어요. 근데 60개의 변형 문제를 왜 만들었냐면 직접 연계 때문에 만들었어요. 근데 간접 연계도 이제 간접 연계 원래 쉬운 문제에서 나오고 직접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변형할 필요가 없어요. 변형하는 사람들은요. EBS 문제를 다 풀고 소재를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푸는 게 맞아요. 근데 가장 EBS의 훌륭한 교사님들이 만든 문제를 풀지도 않고 어떤 타 강사의 변형 문제를 받아 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논리가 뭐가 되냐면 EBS를 책을 만들기 위해 고생한 24분에서 30분 정도의 EBS 교사 강사들을 무시하고 걔네보다 한 명의 스타 강사가 더 잘한다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교사 중에 평가원 소속도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EBS 원래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데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문을 제가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나누는 거는 우리가 이 해당 문장이 정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지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제인수를 찾아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은요. 이 오른쪽에 한 줄씩 제가 지문 속에서 중요한 문장을 빼놨어요. 내용상 중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내용상 중요한 문장은요. 논리 시간에 진행할 겁니다. 이건 해석상 중요한 문장이에요. 구문상 중요한 문장. 여러분들의 해석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작년보다 좋은 거는 작년에는 내용을 외우면 답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다 해석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게 해석을 해야 될 지문이 너무 많다, 600개다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거 300개, 200개만 뽑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직접이 없어졌으니까 해석만 할 필요가 없고 해석과 논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그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해석에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논리가 좀 부족했던 친구들, 논리가 잘하는 친구들 1등급 나왔죠. 근데 논리가 부족했던 애들 다 2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둘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둘 다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테스트도 거기에 맞게끔 단어 테스트 하나 보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에서 여기 있는 문장 있잖아요. 이 중에 몇 개의 문장을 제가 선별해서 3, 4개만 테스트를 할게요. 해석 테스트. 2,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문 중에 한두 개를 제가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의 근거를 찾으라고 또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매주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책에 대한 예습, 단어 테스트 준비, 이 해석과 논리 테스트 준비. 이 3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공부가 전혀 안 된다 싶으면은 모의고사 시간을 빼서라도 1시간 동안 공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거의 한 4시에 오거든요. 물론 5시부터 6시까지 제가 나가 있긴 한데 4시에 와서 학생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도 5시에 저녁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4시부터 5시까지 오게 해서 제가 공부를 시킬 겁니다. 잘 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잘 못하시면.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는 EBS 이 책을 2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모의고사 봤던 거에 오답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시간은 모의고사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했을 때 거의 수업 시간에 8개, 9지문이 나가고 모의고사가 28지문이기 때문에 거의 수업 시간에 37지문을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강남 대성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약간 좀 다른 대형 재수 학원에서 상위권만 애들 보면요. 한 주에 80문제를 풀어요. 그럼 여러분도 8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42문제에서 50문제 정도를 여러분이 소화를 해줘야 돼요. 평소에. 제가 그걸 숙제로 낼 건데 그게 바로 EBS 문제풀이 해달라는 겁니다. EBS를 2번, 3번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까먹거든요. 어차피 틀린 것도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EBS 숙제를 내줄 건데요.
EBS 40문제에서 50문제 정도, 일단 40문제 내줄게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까지 풀어서 이제 다음 주에 왔을 때 EBS 책에 올려놔져 있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걸 딱 시켰더니 다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1, 2월 달부터 안 시켰어요. 1, 2월 달에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랑 처음 만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수업만 했고, 3월 달부터 예습을 해오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4월 달부터 숙제와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월이니까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특 영어부터 풀이를 해주시고, 좀 풀어놨나요? 거니? 네, 그거를 가져와 주시면 돼요. 제가 사인을 하고 그 사인 한 대부터 40개, 또 사인 한 대부터 40개 해가지고 40개씩 풀면 5주면 끝나요. 영어가. 영덕도 6주면 끝나고요. 그렇게 하면은 5주, 6주 하면은 거의 지금 4월, 5월, 6월, 6월 달쯤에 수능 완성이 나오거든요. 수능 완성이 나오기 전에 영어 1회독, 영도 1회독, 그리고 이 영어 영도에서 중요한 지문을 저랑 함께 수업해서 영어 EBS에 대한 어떤 이해, 이걸 완벽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꼭 문제풀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 전달했어요. 이제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프로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나올 거고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라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 또 풀어오신 분들은요, 이 푸는데 필요한 어떤 근거, 필요했던 근거, 이런 걸 체크하라고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경이 아마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26페이지 보시면요, 1번이 나오거든요. 제가 2분을 드릴 건데 2분 동안에 이제 문제를 푸신 분들은 여기 1번 아래쪽에 스킬 포인트 웨잉이라고 있어요. 자, 현승, 웨잉은 뭘 웨잉이라고 합니까? 네. 그 중요하다고 느끼는 문장. 그때 제가 역접어나 뭐 이렇게 infact나 indeed 이딴 게 있었죠. 그렇죠? For example 앞문장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 찾아주세요. 제가 2분 드릴 테니까요. 답에 대한 근거 또는 오답이 틀린 이유, 그리고 또는 웨잉되는 문장, 그걸 찾아주시면 되고, 안 푸신 분은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2분, 준비, 시작. 태영, 서 있는 게 좋아요? 볼까요? 원래 저 서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제가 남고 애들 가르친 적 있거든요. 근데 다 자는 거예요. 축구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수업 때 다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5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너무 수업을 잘 들어주십니다. 자, 볼게요, 한번. 자, 일단은 여기서 스킬 포인트는 제가 웨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웨잉이라고 했지만, 저한테 뭐 컴바이닝, 웨잉, 뭐 패러프레이징 이거 다 배우신 분들은 괜찮지만,
만약에 이 개념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앞쪽에 다 넣었고 그 개념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개념만 따로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무료로. 필요하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을 일단 찾고 시작을 할 건데 진경? 여기서 중요한 문장 뭐 같아요? 이거 이제 앞부분만 잘랐어요. 이거 다음 장도 있어요. 이거 여기 뒷부분. 여기 문제를 푸느라 정신 없었죠, 그렇죠? 태영, 뭐가 있죠? 그렇죠. interest. 사실은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또 뭐 찾는 거 있어요, 건이? 마지막? 마지막 왜요? 마지막에 어떤 문장인데요? 그 is로 시작하는 문장이요? 그럼 무슨 구문이죠, 이거? 대박인데? 무슨 구문이에요, 이거? 아, 부문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답되는 근거. 네, 맞아요. 답되는 근거가 그 웨잉이 이건데 솔직히 이런 거죠. 해석을 해놓고 이게 답과 근거가 되니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여기서 특정한 구문이 있거든요. 그 특정한 구문 중에 혹시 강조 구문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구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웨잉이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두 번째 줄 맨 끝에 대시 있어요. 어디냐면 맨 마지막에 여기 이시 있고요. 여기 부사절이 있고요. 뭐 보시면 여기 대시 있어요. 여기 강조구문이라 적어주세요. 강조구문. 적어주시고 여기 W. 네. 선생님 또 하나 있어요? 웨잉 문장? 네?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볼게요. 여기 있죠. 어린 트루스. 역저보도 있고 인트루스도 있죠. 물론 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건 지금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제가 읽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고 여러분들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니까 처음부터 제가 다 읽을게요. 나중에는 제가 다 안 읽고 이것만 읽는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처음부터 읽을 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해석해볼게요. 자, 우리는 are told라고 하는 건 텔의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원래 텔은 말하다예요. 근데 수동태죠. 그럼 말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듣는 거죠. 듣다예요, 듣다. 자, 지금은 이제 구문 시간 아니니까 빨리 해석할게요. 자, 뭘 들었냐면요. 혁신이 없다는 걸 들은 거예요. 경쟁 없이. 경쟁 없는 혁신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승? 그렇죠. 경쟁 필요함. 그렇죠? 경쟁 필요하다고 들은 거지. 얘가 강조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경쟁이 플러스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을 보면요. 그것은 absurd라고 했어요. 이 단어 아시는 분? 터무니없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문장이 터무니없대요. 그럼 필자의 생각은 뭐예요? 경쟁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거 체크해 주세요. 나중에 수능 볼 때 이 문장 만났으면 여기서 끝냈습니다. 여기서. 경쟁 필요 없다 끝. 근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경쟁이 필요 없다고 해서 문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 given that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뭐뭇을 고려하면 이란 뜻이에요. 수거예요, 수거. 자, 뭘 고려하면이냐면요. 가장 훌륭한 어떤 그 혁신의 대부분이요. 과학계에서 아니면 기술계에서. 자, result from이 나왔는데요.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result를 보면은 딱 result from과 in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논리 시간이니까 해석보다는 자, 앞뒤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result in이 나오면 야기하다는 뜻이에요. 건이 앞에 원인 나와요, 결과 나와요? 야기하다예요. 뭐뭇을 야기하다. 원인 나와요. 야기되는 거니까 결과 나오겠죠? 자, from은 아예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 여기 원인. 필기는 빨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 혁신의 대부분이요. 지금 result from과 만났기 때문에 태영, 여기는 결과 나온 거예요? 원인 나온 거예요?
결과 나온 거죠. 그럼 이 from 뒤에는 결과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이거 원인이에요. 그럼 필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어떤 혁신이 결과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온다는 건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연구의 공유가 나왔어요. 뭐에 거쳐서? 학술적인 실러스 하면은 영역이고요. 국가 간 경계고요. 어떤 언어 간 장벽이에요. 그것을 across 넘어가지고요. 연구의 공유로부터 혁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경쟁이 안 했다고 해가지고 혁신이 나온 게 아니라 공유를 해야 한다고요. 그럼 이 문장 속에서는 태영, 공유랑 경쟁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경쟁을 안 하는 것이 공유와 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아니라고 했잖아요. 필자가. 그 다음에 최고의 어떤 혁신은 공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랑 공유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가지고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맞출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쟁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공유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필자는 여기서 필자가 느끼기에는 경쟁이 없는 것이 곧 공유다라고 한 거예요. 이래야 정말 혁신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던 W 문장 나왔어요. 선생님,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원래 첫 문장은 주제예요. 대부분의 70%가 다 두 갈씩이거든요. 왜냐면 논설문이기 때문에. 근데 문장이 어렵잖아요. 저랑 있으니까 제가 풀어낸 거지. 이게 더 어려워지면 바로 앞에서 해석하기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 때는 웨이가 있는 문장, 웨잉이 되는 문장으로 찾아라. 볼게요, 한번. 자, 훌륭한 혁신은요. 노가 있기 때문에 노는 동사에 갖다 붙여 해석을 해요. 고립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 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똑같은 말 됩니까? 이거 W 문장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공유가 플러스다 라고 말하는 문장이죠. 또 볼까요? 자, 개인적으로 나는 자, asked to 부정사 나왔거든요. 그 뜻은 뭐예요, 이거? be asked to 부정사. 혹시 ask 목적어 to 부정사 아시는 분 있나요? 힌트 드릴게요. 묻다예요, 요청하다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요청하답니다, 요청하다. 그러면 이거 요청하답니까, 요청받답니까? 수동태처럼 보이는데 지금? 받다죠. 네. 사인하도록 요청받았다는 거예요. 사인하도록. 뭘 사인하도록 요청받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디스클로즈 하면 노출시키다고 클로즈가 닫다잖아요. 디스클로즈는 닫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열지 않는 이죠. 이해됐습니까? 닫다에다가 닫지 않다에다가 닫지 않지 않다잖아요. 자, 쉽게 해드릴게요. 디스가 마이너스적인 색깔을 가져요. 논이 마이너스를 가져요.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예요. 그냥 닫는 거죠. 이게 없어진다. 소거되니까. 그냥 닫는 합이에요. 건이 물어볼게요. 이거 고립이에요? 공유예요? 닫는 합이. 닫는 합이. 공유예요? 닫는 건데. 문 닫아. 고립이에요. 고립이에요. 고립. 고립 합의를 수많이 요청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요청받았는 줄 알아? 이거 말하지 말래. 이 연구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얘기하지 말래. 이런 얘기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청을.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런 요청 받으면 빠개 칠까요? 안 칠까요? 얘는 공유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사람들이 다 고립시키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로부터 이런 합의를 요청받았냐면요. 다른 연구. 그렇죠? 자, 이게 terrified 하면 두려워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뭘 두려워하냐면요. 그들의 어떤 생각이 get out,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입 닫으라 라고 하는 합의서를요. 수만큼 받았대요. 수많이 받았대요. 이해됐어요? 그럼 나는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립. 어찌됐건 내가 중요한 게 주제이기 때문에 나는 공유다. 이게 답이에요. 공유. 공유 플러스.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 정도 나오면 답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첫 시간이니까 제가 답을 보겠습니다. 지우개가. 다음 볼게요. 또 나왔어요. W. 우리는 이미 주제를 알아요.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쉬운 문제니까. 자,
사실은 나는 발견했다. 이러한 접근이요. 반생산적이라고요. 카운터는 반대란 뜻이거든요. productive는 이제 약간 생산성 있는 이라는 뜻인데 반생산성 있는 이니까 생산성 없는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색깔을 받으려면요. this approach가 어떤 의미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우리 고수가 영어 고수가 되면은 패러프레이징을 미친 듯이 잘하게 될 거예요. 근데 패러프레이징의 가장 기본이요. 대명사 패러프레이징.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뭘 말하지? this가 뭐야? 내신 때 맨날 얘기하죠. this 뭐야? he 뭐야? 누구야? 그리고 이 패러프레이징이에요. 그게 좀 더 어려워진 게 패러프레이징 이제 고수들이 하는 거고. 가장 기본은 he가 누구야? she가 누구야? this approach가 누구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물어볼게요. 현승. this approach는 뭐예요? 바로 앞문장에 있었거든요. 어떤 접근을 얘기하는 걸까요? 고립이요. 기가 막힙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플러스래요?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뭘 원하는 거 이 사람은? 공유. 여기서 이 사람의 입장이 명확히 나왔죠. 이 사람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한테 좋은 건 뭐예요? 고립이에요? 아니면 공유예요? 안 좋은 건 뭐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장 볼게요. 여러분 이제 픽스가 됐어요, 이제. 이 입장이. 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이래요. 우리는 밑줄친 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해석을 해보면 그의 조끼에다가 카드를 너무 가까이 그의 조끼에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 뭔지 몰라. 갑자기 조끼가 왜 나와? 카드가 왜 나오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요. rarely wons래요. 이 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play, winning hand. 이기는 사람인데 rarely 나왔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빈칸은 뭐예요? 공유예요? 고립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해석할 필요 없었어. 왜? 주제와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색깔이 나왔기 때문에. 고립이에요. 고립. 그럼 더 읽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고립에 대해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답 찾아보세요. 10초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 보면은 공유하는 걸 거절한다. 고립 뜻이잖아요. 그렇죠? 1번 볼까요? 그들 스스로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답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공유와 고립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맞아 보이는 걸 자꾸 찾기 때문에 다 맞아 보여. 3번 볼까요? 준비되지 않는 것, 받아들이는 것, 혁신적인 생각.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공유를 하냐 못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공유 받아들이지 않았어. 근데 공유를 해. 그럼 잘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4번 볼게요. 훔치는 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어떤 것도 말하는 거 없이 훔치어도 괜찮으니까요. 공유하라 이거예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훔치고 안 훔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를 해라. 5번. 자, 채를 씻듯 아는 사람? 그렇죠. 소중히 여긴다. 자,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어떤 시간이냐면요. 특정한 사람과 그들이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지금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안 보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공유하냐 안 하냐 문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웨잉 포인트 잡았고 이렇게 문제풀이 했어요. 나중에 좀 더 빨라질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해석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을 보시면 해석 문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볼 건데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숙제를 드릴 거지만 오늘은 제가 1분 드릴 테니까요. 이 두 문장 구조 분석을 좀 해주세요. 준비 시작. 건의 다 했나요? 구조 분석?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한 번 더 해요. 네. 아니면 이런 걸 해봐요. 제가 어떤 거를 포인트로 잡을지. 두 번째 문장은 제가 강조구문 얘기했잖아요. 그럼 강조구문 사이에 지금 어떤 게 들어갔고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강조구문 사이에 어떤 품사가 들어갔는지 고민해보세요. 네. 이따 물어볼게요.
10초 남았는데 30초 더 드릴게요. 네, 처음이니까. 다 됐어요? 대석이 좀 빠르네요, 그렇죠? 포인트를 딱 보면은 영어도 재밌지 않나요? 시험 볼 땐 재미없는데, 그렇죠?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근데 딱딱딱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읽히면은 이게 되게 기분 좋을 수가, 그게 기분 좋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아까도 뭐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얘예요. 얘. 얘를 똑바로 해석 못하면요. 지금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뒤에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라고 나오면 되고. 자, 물어볼게요. 태영. 자, 이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가 누구, 동사가 누구예요? 그쵸, 그쵸. 네, 동사 어디 있어요? 그쵸, 그쵸. 네, 이렇게 받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콤마 다음 위치가 나왔을 때예요.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합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건인 처음 듣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은 접속사 and를 쓴다고 하고 여기서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대명사는 누굴 받을까요? 앞문장이에요. 앞문장 받을 수 있으니까 it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진술을요 it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잘못되었다 마이너스로 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 대시 있어요. 태영, 대 무슨 대시예요 이거? 왜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한번 적어주세요. 선행사가 없고 대시 나오고 지금 완전하잖아요. 그럼 얘는 접속사예요. 한 번에 다 정리 안 해드리고 이거는 수업하면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해석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우리 다 적으시고 적으세요 빨리. 5초 드릴게요. 5. 자, 손을 빨아야 됩니다. 3, 2, 1. 자, 우리는 종종 듣는다. 뭐라고 듣냐면요. 혁신이 없다고, 경쟁 없이. 그러한 말들은 터무니없다. 뒤에 있는 문장을 고려할 때 어떤 걸 고려할 때냐면 대부분의 가장 훌륭한 어떤 혁신들, 과학에서나 기술에서 유래했다고. 뭐로부터? 공유로부터. 연구의 공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다음 요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건이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 왼부터 제가 이 대답까지가요. 제가 이게 강조구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서 강조구문 해석 방법 혹시 배우신 분 계신가요? 진경 배웠나요? 강조구문 해석법. 제가 가주어 진주어랑 비교하면서 알려드렸었는데 가주어 진주어는 진주어를 가주어에 넣고 해석하는 거였고 강조구문 해석 어떻게 해요? 네, 이거 강조구문이잖아요. 본인 풀었잖아요. 이거 해석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네? 부산 느낌. 그거 맞아요. 네, 정확했어요. 지금 여기가 부산 느낌이거든요. 태영, 그럼 부사 구예요? 부사 절이에요? 부사예요? 절이죠. 부사 절은 어디에나 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는 어디에나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강조구문 해석을 할 때는요. is랑 that을 지우고 생략하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우면은 여기 주어가 나오고요. 여기 동사 나오고 여기 목적어가 나와요. 부사절 나오고요. 그럼 원래 문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부사절 해석한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끝. 됐습니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유할 때 우리의 어떤 발견물을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른 영역의 어떤 전문 지식과 전망이 가진 사람들, 그런 전망을 가진 사람들. 이거 한 번에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죠? 공유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공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공유의 공유. 자, 노력한다면, 피드백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뭐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다른 필드에 있는 이거 공유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필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피드백 받는 거. 공유죠. 그렇죠? 또
노력하는 거, 우리의 어떤 생각을요, 잠재 고객과 공유를 할 수 있어요? 네, 다 공유해요.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나오죠. 그래서 갑자기 진짜 잠재력은 나타나기 시작한다. 끝. 됐습니까? 해석 잘했습니다. 제가 다 했죠, 그렇죠? 다음. 자, 2번 볼게요. 자, 2번도 2분 드릴 테니까요. 문제 풀어주시고 푸신 분들은 근거를 찾아주세요. 준비 시작. 일 분. 만약에 문제가 어려우면요, 중요해 보이는 문장만 냅다 해석하세요. 중요해 보이는 문장만 딱 잡은 다음에 해석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걸로 풀어버려요. 딴 거 보지 말고. 이게 아랫등급 애들이 할 것 같지만 1등급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등급 애들이요, 해석 안 되잖아요? 그럼 주장 문장 하고 이걸로 어떻게든 판단해서 찍어버려요. 틀리든 맞든. 그렇게 해요. 네, 20초 더 드릴게요. 그만. 제가 이 수업을 영상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월금에도 이제 고3들 수업을 하는데 딴 데서 확실히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수업하는 이 말이요 엄청 빨라져요.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으면 제가 엄청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업 듣다 보시면 못 느끼시겠지만 이제 여러분 실력이 증가하면서 제가 말이 되게 빨라질 거예요. 빨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실력을 키워주시고 스킬 열심히 해주시면 아마 우리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걸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일단 중요한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태영, 중요한 문장 한번 찾아보세요. 웨잉을 쓸만한 문장 있잖아요. 벗이 좀 있나요? 벗? 네, 어디 있죠? 여기 처음에 여기 있고 제가 다 할 거였어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 또 있나요? 여러분 혹시 더 비교급 이런 거 알아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거 중요한 문장인 거 아시죠? 이런 게 중요해질 수 있고 뭐 이따가 아시겠지만 요런 문장 있잖아요. 요 한 문장은요 중요한 문장이 아니긴 한데 이게 도치된 문장이거든요. 이게 도치도 필자가 솔직히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도치를 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문장 같은 게 나왔을 때 이걸 제가 해석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한 문장만 너무 동떨어진 어떤 개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이제 자, 고래를 파괴한다고 했으니까 죽이는 거겠죠. 죽이는 거는 중요한, 여기 기념비적이냐는 뜻인데 중요한 어떤 부정이다. 삶에 대한 부정이고 단지 하나의 상징이다. 여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이따 제가 구문 때 다시 할 겁니다. 인간 종의 다소 최근의 증오의 상징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런 얘기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이 고래를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럼 이걸로 갈 것인지 뒤에 벗이 있으니까 꺾일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이지 않는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뒤에 해볼게요. 자, 우리는 네임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름 부르다예요. 하나의 어떤 한 고래를 킬러라고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누가 누굴 죽였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인간들이 뭐라고 한대요? 고래한테 킬러라는 이름 붙인다고 했죠.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고래가 킬러는 아니잖아요. 인간이 킬러라면 어울렸더라도. 이해됐습니까? 다음 문제 볼게요. 하지만 그 신발은 가장 잘 맞는다. 종에게. 어떤 종이냐면 발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신을.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낼게요, 제가. 이 문장만 가지고 이 문장의 뜻을 알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이 신발이 그걸 신을 수 있는 발이 있는 사람한테 맞대요. 그 신발은 뭘까요? 딱 제안을 해줄게요. 이 앞에서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태형 뭐예요? 킬러죠, 킬러. 왠지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킬러가 신발이고요. 그럼 킬러라는 이름이 걸맞는 건 누구예요? 고래예요? 아니면 인간이에요? 인간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종은 고래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앞문장에서 지금 이 벗을 두고 있는 바로 앞문장에서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다는 거. 고래가 킬러라고 하는 헛소리를 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역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인간이 킬러가 나와야 돼요. 고래 킬러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인간이 킬러라고 하려면은 킬러라는 이름을 슈에다 붙여야 되고 스피시스는 어차피 고래든 인간이든 어떤 종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인간이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만약에 슈를 킬러로 바꿔본다면은 킬러라는 이름은 인간한테 제일 잘 맞는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발을 가지고 있는 그 킬러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특성이 있는 거겠죠. 인간한테도. 신발에는 발이 맞지만 킬러라는 이름에는 그 행동에 걸맞는 게 있겠죠. 고래 죽이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거 보고 풀 수 있어요. 근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를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일단 여기서 그냥 여러분 여기서 60%만 이해되셔도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고래는요 더 인정받는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고래 보기는요 보는 거. yield 하면 뜻이요 생산하다는 뜻이에요. 자, 더 많은 수익을 생산한대요. 고래 보는 것은 뭐보다?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 그 다음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한 호소에 있어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에 대한 호소에 있어가지고 그들의 최고의 희망은 있다. 여기부터 난리 나요. 제 해석 이해하신 분 있나요, 지금? 이 문장 이해하신 분?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호소에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대한 호소에 있어서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이 있다. 일단 모르겠죠.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별표. 다음. what 있으니까 W죠. W 체크하시고. 다음 볼게요. 자, 비록, 이분이 비록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우리 모든 사람이 얻는다 할지라도 감정적이고 지적인 성숙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 어떤 성숙성이냐면요. 마침내 자, 다이베스트 하면요. 이게 나누다예요. 분할시키다,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마침내 나누는 성숙성. 뭘 나누냐? 우리 스스로를요.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누는 성숙성을 가질지라도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문장은요. 고래를 더 이상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닌 그들은 누구예요? 고래예요, 고래. 고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해롭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이거 써볼게요. 고래를 해롭게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문장에 even if가 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어요. 고래를 해롭게 안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어요. 진경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해롭게 한다가 나와야 돼요? 안 한다가 나와야 돼요? 한다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뒤에 보면은 우리는 그러나 잃을 것이다. 그 고래들을 어디에서? 플라스틱의 바다에서. 이미 끝났죠, 여기서. 더 읽을 필요 없죠. 플라스틱,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 때문에도 죽을 수 있어. 근데 네가 안 죽인다고 해가지고 안 죽지 않아. 다 죽어. 네가 다 죽여. 이미 끝났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 해롭다라고 한 거죠.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인다. 우리가 해석 못하는 요 문장 빼고는요, 다 죽인다, 인간이. 됐어요? 이 다 죽인다밖에 없는데, 다 죽인다 해서 더 읽어봤자 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 다시 이 밑줄 문장을 잘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 신발은 그 신발에 맞는 발을 가진 애한테 어울리는 것이다. 그 바로 앞문장에서 킬러라는 이름을 고래한테 부여했다. 이거 두 개 가지고 풀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고래 죽인다. 끝. 됐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밑줄친 문장의 의미는 뭐예요? 인간은 누구다? 킬러다. 킬러라는 이름은 누구한테 어울린다? 인간한테 어울린다. 다 찾아보세요. 의외로 복병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보기 중에. 몇 번이에요? 2번? 맞아요. 잘했어요. 2번이에요. 2번. 1번 볼까요? 고래는 탑급의 탑티어죠. 그죠? 탑티어의 어떤 포식자다. 개소리죠. 죽고 있다니까요. 지금 인간이 탑티어죠. 3번. 인간은 막는다. 고래가 해롭게 되는 것을. 막긴 뭘 막아요? 다 죽이고 있구만. 다 썰고 있죠, 지금. 4번. 고래는 진화한다. 생존 못하고 있다니까. 다 죽이고 있다니까. 5번. 종으로서 인간은 다른 삶의 형태와 같다. 고래와 같나요? 독보적인 살인자들이죠. 이해됐습니까? 답이 왜 2번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요거를 알려드릴 건데 제 설명이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지문들은요. 이 문장을요. 실제 글을 쓰면서 쓴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어떤 환경 관련된 서평 같은 게 있어요. 그 서평이요. 1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한 페이지에 5개의 단락이 있어요. 이렇게 쭉 있거든요. 거기서 이 한 문장 이렇게 가져온 것이 합쳐진 게 이거기 때문에 이 문장만 가지고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1분 동안만 이 문장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이 문장이 무슨 말 하는 것 같은지. 힌트는 좀 드릴게요. 이 there이란 것이 누굴 말하는지 앞에 나올 거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바로 힌트는 또 앞문장에 또 힌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준비 시작. 생각을 해야 사고력이 늘어요, 여러분.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이거 하고 해석까지 하고. 자, 보세요. 건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이거 알기 전에 이거 도치된 거 아시겠습니까? 주어가 뒤에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전면구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전면구가 왜 주어가 될 수 없죠? 네. 네? 명사 수식밖에 못해요? 전면구가? 부사도 돼요? 그러면 명사 수식 하려면 품사가 뭐여야 돼요? 명사 꾸며주려면? 아름다운 그녀, 형용사. 그러면 전면구가 형사 부사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죠, 그렇죠? 자, 현수 말해보세요. 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태형 얘기해보세요. 전면구의 품사가 몇 개 있죠? 그죠? 있어요. 2개 있어요. 제가 한번 떠본 거예요. 형용사 할 때 품사 어떤 역할을 하죠? 그죠? 그 중에 하나 맞췄죠, 그죠? 잘했어요. 부사 할 때는 뭐예요? 그쵸? 이걸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짜내도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주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알아채야 돼요, 일단. 문제가 있다! 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 그러면 묶여가지고 형용사든 부사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끊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동사니까. 그럼 얘가 주어가 아닐 때 누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얘가 주어 될 수 있죠. 그럼 이게 원래 문장을 좀 써드릴게요. 원래 문장 한번 알려드릴게요. there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이제 hope이 나오고 그 다음에 rise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이 나오면 in이 여기 실려야 돼요. in, that 쭉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rise in이 나와요. lie라고 하는 그 뜻이 여러 가지거든요. 거짓말하다, 놓다, 두다, 낳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뭐뭐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뒤에는 뭐가 나왔죠? that appear 나왔으니까 호소죠, 호소. 정확히 말하면은 자기 중심성에 대한 호소예요. 자기 중심성에 대한 여러분 어떤 영어 강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고력 올리려고 이렇게 생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영어 아니거든요. 근데 1등급 나오려면 영어가 아니라 사고력이 올라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there는 누구예요, 건이? 예? 여기서 인간은 다 우리라고 하지 않나요? there이 나오는 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고래, 여기 고래 복수 있죠. 바로 앞에 복수 있잖아요. 고래. 고래의 희망은 어디에 있다? 자기 중심성에 대한 호소에 있다. 자기 중심성이, 그쵸? 자기 중심성은 자기 중심성인데, 우리죠, 우리. 이거 우리 인간이에요, 고래예요? 인간이에요. 자,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인간의 이득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손해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득이 앞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희망이 인간들이 보고 봐달라, 죽이지 말고 봐달라 라는 거에 대한 호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돼요? 살려달라 뜻이잖아요. 그 말을 저렇게 표현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문 선생님 빠따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시험 볼 때 이거를 이해합니까? 물론 분명히 평가원 얘기하겠죠. 이거 무시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할 때 이런 걸 보면서 느낌 좀 받으면은 얼마나 더 쉬운 문장들이 더 쉽게 보이겠어요. 어차피 이런 문장들이 문장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1등급들은 처음 문장 딱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럼 느낌이 있는 상태에 예측이 되는 상태에서 아래를 읽으니까 빨리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보면서 정보를 빨리 획득하는 거죠. 근데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첫 문장 보고 넘어가 괜찮아 다음 문장 넘어가 다 넘어가요. 그 문장 끝나 있어. 어떻게 해요? 2번 읽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장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해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설명이 없으니까. 최대한 앞문장과 뒷문장 호응이 되게끔 제가 만든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해석만 하고 셔터 할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여기다 포인트가 있는데 1분 드릴 테니까 해석해보세요. 준비 시작. 해석하신 분은요, 선생님이 말할 만한 중요 구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준비 시작.
됐어요? 볼까요, 한번? 자, 건이, 뭘 제가 물어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막 여기서 막 끊어버려요. 여기서 막 끊어.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동사가 또 나와, 이게 끊으면은 여기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막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끊었어야 되거든. 또는 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에 끊었어야 되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들 해석할 때요,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판단하면 그만큼 해석이 잘 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해보자.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면 빨리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생각이 멈춰버려. 더 이상 생각 안 해. 내가 처음에 믿고 있는 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안 되면 넘어가. 이거 돼버려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 지금 is가 나오고요. 보어로 얘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것도 보어예요. 전체 보어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고래를 파괴시키는 것은요, 중요한 어떤 삶에 대한 부정이고 단지 하나의 상징인데 인간 종의 다소 최근에 세상에 대한 혐오의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래 죽이는 것은 혐오의 하나의 상징, 혐오의 상징, 끝 돼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 다소라는 형용사도 알아야 돼. 소유격이 형용사라는 것도 알아야 돼. 휴먼이긴 하지만 인간이지만 인간의라는 뜻도 있는 것도 알아야 돼. 최근의라는 형용사도 알아야 돼. 증오라는 명사도 알아야 돼. 단어의 문제. 파생어의 문제예요. 헤이트를 싫어하다라고만 알았지 헤이트리드가 이게 명사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충실히 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거 하나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제가 했죠? 이거 몇 형식일까요? 이거? name 몇 형식? 제가 옛날에 네? 네? 오고? 오 했고 몇? 아니,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오라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왜요? 네. 그렇죠. 제가 옛날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분할 때 혹시 건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같죠, 그렇죠. 얘는요? 다르죠. 얘는 같고. 이해됐어요? 지금 우리가 고래로 하여금 킬러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킬러는 고래다. 고래는 킬러다. 그래서 오형식이에요. 이거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형식이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전형적으로 EBS 지문이 힘든 이유가 되게 길어, 문장이. 이것도 되게 길었잖아요, 지금 앞 위에도. 여기도 긴 게 하나 있어요. even if가 나왔는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를 찾아야 돼. 주어 동사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몇 형식이에요? 태영? 3 2 3형식이에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에서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사 목적은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긴 거야 이거? 지금 건이 이거 품사 뭐예요? 이거 투부정사거든요. 부사하고 투부정사의 품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 형사, 부사라고. 그 중에 뭐예요? 네? 나눌 수 있는 성숙함인데 형용사 적어주세요. 이것도 속도의 문제예요. 형용사로 해보고 부사로 해보고 명사로 해가지고 이게 나누는 것인지 나누는인지 나누기 위해서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문이 있죠. divest 나온 다음에 from ing 뒤에 있는 것으로부터 앞에 있는 것을 분리시키다 라는 어떤 수거 표현도 알 수 있는가. 솔직히 divest는 솔직히 단어가 다 자주 쓰이지 않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느낌상을 알아야 돼요. die가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di가. 그래서 A와 B를 분리시키다. 이걸 아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나머지는 해석 따로 해보세요. 뒤에 답지도 있어요. 이거 하니까 여기 문장 보시면 문장 옆에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 뒤에 보시면 답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 안 하는 부분들은 고개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질문 있어요? 네. 7분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7분 휴식 준비 시작. 쉬세요.